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은행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기간을 통해서 친지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은행의 과거와 지금의 업무 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그 개수기, 그러니까 지폐 세는 기계를 예를 드시면서 옛날에는 돈을 잘 세는 게 은행원의 역량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각종 상품들을 공부하고 고객들에게 팔아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국내 은행들이 예대 마진 등 쉬운 영업을 통해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인터넷 은행의 출범도 큰 몫이지만 그 서로 경쟁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그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독창적인 금융 상품이나 선도적 아이디어가 현재 은행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은행에서 지금 상품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방카슈랑스입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의미하는 방크와 보험을 의미하는 에슈어런스를 합성하여 만든 프랑스어로서 특징으로는 보험사는 많은 지점 그러니까 인프라를 통해서 그 은행원들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은행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보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을 대한 이준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출범 후에 카카오뱅크, K뱅크와 같은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그리고 세제 혜택의 축소도 주요 원인이고 그래서 수수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축성 보험 중심에서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할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의 감소에 대한 이슈인데요. 1990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생산성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1.7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1998년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지금 1.7대로 다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이제 2점대, 3점대로 높이려면 독창적 신규 상품이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그 선도적 아이디어를 통한 생산성 확보가 필연적일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사건 장효주입니다. 저는 인터뷰를 토대로 은행의 고객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고객이 무슨 이유에서 은행을 많이 찾습니까? 또 상품 판매 비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저희는 그 은행의 고객의 변화의 두 가지를 캐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신탁상품, 금융투자상품 연계와 투자성 예금 접근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두 번째는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는 2010년도부터 2016년도의 국내은행 신탁자산 규모의 추이에 대한 표입니다. 2010년도를 보시면 154조 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서 2016년도에는 355조로 5년 새에 91%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로 저희 조에서는 금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뽑았는데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시장 금리 추이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준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콜금리를 들어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15%까지였던 이자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면서 2015년도에는 2%도 채 되지 않는 시장 금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산 증대가 어려워서 이제 수익성 상품을 찾게 되는 결과를 일으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적어지면서 그 순이자 마진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비이자 수익 관련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탁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인데요.
랩 어카운트, 여러 가지 자산 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고객의 기호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별 자산 종합 관리 계좌의 그 규모 추이를 보면 이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에 발맞춰서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아예 그 조합 자산 관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허수연영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친지들에게 과거 3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가장 손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직장을 가장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은행들은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에게 자본시장을 과감히 열고, 또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의 통화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금융 위기를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이 너무 부족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원을 받은 사건이고, 2008년 금융위기는 2000년대 말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위기 사태를 일컫습니다. 한국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일어난 사태인데요. 우선 배경으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발로서 1970년대 때는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제가 화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 경제의 약화와 외국 자본 유출로 자본 회수가 가속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서 IMF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면서 거대 투자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었고, 서브프라임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높은 대출 한도를 더 높여서 더욱더 사람들이 집을 수요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기관의 MBS 보증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연방주택금융기관이 혼자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부동산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였고,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달러를 풀러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으로써 미국은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조 윤창호입니다. 저는 인터뷰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은행이 과거와 다른 것이 있나요? 그의 대답으로는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모바일 뱅킹 등 과거와 다른 기능이 생겼지만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아예 없거나 소수만 가지고 운영하는 은행인데, 흔히 들리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그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AI 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도 생겼나요? 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AI 기술의 도입으로 변한 것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창구의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상담 같은 업무들이 이제는 계좌 이용 현황과 사용 패턴 분석 등으로 이용자의 금융생활 등을 전반에 대해 답변해주는 전자상담원도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인원 감축의 문제는 자연스레 생기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은행의 트렌드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물리적인 점포가 없거나 매우 적은 영업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벌이는 은행을 말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각자 있었는데요. 장점으로는 예금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 이유는 비대면 채널로 업무를 하는 결과 기존 은행들과 달리 기존 은행들의 고정 비용인 대리점 영업비, 인건비 등이 없어서 가입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트렌드는 전자은행원인데요. 전자은행원은 창구 안내, 금융상품 추천, 이벤트 안내 등 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최근 우리은행에서 전자은행원 페퍼를 도입해서 전 AI 사업의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핀테크의 성장과 AI 기술의 도입으로 과거보다 인력의 필요성이 낮아질 결과 인원의 대폭 감축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최민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에는 어떤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은 그건 본인도 알기 힘들지만 미래에는 개인 전용 상품들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개개인 상황을 은행이 어떻게 파악하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현재는 자체 DB를 구축해서 파악하지만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악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에서는 정형화된 제안에서 맞춤형 제안으로 바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입니다. 예측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측이 주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화 측면에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행동을 포착하고 개인의 방문, 구매 의도를 이해하고 마지막은 실시간으로 응대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인 기호에 최적화된 상품 제공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아멕스의 싱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멕스의 싱크는 개인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개인이 있는 위치 그리고 개인이 좋아하는 것 그에 대해 맞는 할인 쿠폰과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측과 데이터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패턴과 일상적 상황 속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월마트는 폭풍 후 전에 손전등과 팝타르트 구매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폭풍 후 예상 지점에 해당 상품을 집중 배치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사가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에 부착돼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지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초고도 인터넷 발달과 AI 등장이 이런 사람들의 수작업으로 하던 작업을 많이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미래 금융시장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좀 유리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분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계가 인간에게 감염이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 빅데이터 그런 분석 같은 관련이 좋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로 인해서 대량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면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인간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것은 지금의 현재 미래와 해결책이 좀 약간 답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세균과 우리 사회가 좀 닮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균은 인간이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세균도 자신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사회에서 난관의 장애물을 앞에 있을 때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혁신적인 은행이 생길까? 근데 우리나라에 혁신적인 은행이 생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은행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말은 이제 우리 은행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조의 고육균이었습니다.